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9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데 오늘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경금은 7번째 천간이라고 했고 오늘 신금은 8번째 천간이 되면서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은 금이라고 해서 신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금 역시나 경금과 마찬가지로 의를 주관하는 그런 오행이 되겠고요. 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조금은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 가을에 그러한 좀 청량한 그런 서늘한 기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금의 기운이죠. 그래서 금은 계절로도 가을로 이렇게 우리가 대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아니고요. 음금이 되겠죠. 금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펴보게 되면 똑같이 쇠의 기운, 똑같이 의를 주관하며 숙살지기가 있는 것 또한 똑같지만은 자, 계절도 가을입니다. 경신금 똑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음양에 있어서 신금은 음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인데 이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주 일간의 용도 쓰임에 있어서 이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가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개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개념 이렇게 봤을 때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은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경금은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원철 같은 개념입니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사람의 손을 전혀 닿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거죠. 원석이라고도 하고 원철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지, 보석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반지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 시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얼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로 치면 경금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고 야생마와 같은 사람 손에 전혀 닿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준마라고 하죠. 사람이 잘 훈련을 시켜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저 경금은 그냥은 쓸 수가 없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광물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겁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해야죠. 단련을 하고 순수한 쇠금의 기운을 뽑아서 그걸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 정화로서 단련한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대동해서 같이 써야지 정화만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 편재인 간목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불로 달구면 안 되겠고요. 관리를 잘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어야 되죠. 이 신금을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 하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되죠.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 같은 거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다 보면 이제 오래되다 보면 광채를 잃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보석상 같은 데 가서 좀 닦아달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잘게 다시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 신금을 관리하는 것을 임수로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신금은 상관을 씁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관, 신금은 상관. 즉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법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용신을 치용하는
법이 다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상관을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총명하고 말을 잘하고 좀 뭐라 그럴까 미적 감각도 있는 사람들이 신금일간들이고, 또 신금일간들이 뭐라 그럴까 좀 변화라든가 혁이라고 하죠. 변혁. 그건 신금도 경금도 마찬가지죠. 변혁. 고리타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깔끔하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 또 신금일간이다라고 하는 것. 금은 의를 주관하면서 변혁, 우리 혁이죠. 이 혁명할 때 이런 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일간들이 개혁 세력들이 좀 많은데, 신금보다는 경금 같은 사람들이 관우 같잖아요.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변혁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신금은 임수를 쓴다, 경금은 정화를 쓴다,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지라고 하고요. 묘월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달은 묘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 왜 중요하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중화가 된 사주는 좋은 사주로서 부귀를 얻는 것이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로서 부귀를 얻기가 좀 힘든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는 또 뭐 어떤 개념이냐? 절기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된다. 또 인묘, 진월이 모두 춘절이죠. 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진월은 모춘이면서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지금의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인월과 묘월에 가장 왕하다고 하는 것. 월령에서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목이 왕하면 토는 약해진 것. 왜냐? 목이 왕하면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수는 수축하게 되니 수는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묘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니 금도 세력이 좀 약하죠. 화는 목생화하니까 화는 왕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목화는 세력을 있지만 수, 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거나 쇠잔해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만 갖고도 이 정도 추론해 보게 되는데, 오늘 태어난 일간이 신금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은 목이 왕하지만 금은 약하죠. 그래서 원래 금이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죠. 금극목해서 금이 목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금극목하는데 무조건 금이 목을 이기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금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목을 이기는 것이지,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이질러진다. 여러분, 큰 나무를 갖다가 벨려면 큰 도끼라든가 큰 톱을 가지고 하면 벨 수 있겠지만은, 과도칼 가지고 그 큰 나무를 벨 수가 없죠. 과도칼이 다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극목하게 되면은 금이 목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극목, 즉 상극의 관계는 극해서 못 살게 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죠.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죠. 남자가 여자를 맨날 못 살게 굽니까? 아니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애기도 낳고 사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가 있어야 가정을 꾸려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존립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존립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극의 관계이면서, 이거를 그래서 부부관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금은 목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목은 금이 있어야 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목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비록 저것이 재성,
이다 하더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유흥 기타 주색 잡기로 인해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니 묘월의 신금은 반드시 뭐다? 인비가 있어서 약한 신금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가장 신금이 좋지 하게 생각하는 무토를 많이 보거나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왜냐? 무토라든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게 되면 여러분 신금이라고 하는 반지를 갖다 땅속에 묻어두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지가 땅속에 묻힌 건 아니지만은 녹이 슬거나 광이 사라지거나 해서 물이 뒤태해지면 그 보석도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고요. 특히나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대신금은 약하기 때문에 작은 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토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10중 8구 뭐가 된다? 그렇죠. 매금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있으면 이거는 물론 약한 신금을 갖다 생조해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금이 오금되는 것이다. 무토가 있으면은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간목으로서 제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토가 있으면 이거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묘월의 신금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축토 등을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토는 습토라서 신금을 생할 수 있고요. 또 축토는 신금이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로 신유금 또는 하다못해 축토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진토는 습토라 하더라도 신금이 뭘 할 수는 없다? 통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유금, 축토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그래도 신금이 존립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유금, 축토를 보고 난 연후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어야지만 묘월의 신금이 어떻다?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신금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죠. 음목.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 일간신금이 월지의 묘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죠.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다시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또는 양대양이 되게 되면 이건 편제가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제 격에 중요한 것 월지 묘월은 목이旺하고 금은 약하니 제다신 약 또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비를 얻는 것은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비경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신금을 도와주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 월지 있는 본기 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도 또 다시 묘목이 있으니 이건 재성이 더욱 왕해져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신금의 기운을 뺏어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임수와 달리 개수는 신금을 뭐라 할 수 없다? 도세주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 인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임수가 아니고 저것이 개수고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 있었지만 계면의 개수는 썩 그렇게 용도가 없다. 물론 화운 갔을 때 어느 정도 조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곡 자체에서 임수와 달리 개수는 큰 쓰임은 없다라고 보고요. 자, 일지는 사화를 봤죠. 신사시입니다. 자, 사화는 당연히 이거는 양화죠. 양화. 본기가 병화니까 양화로 보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사는 금 의 장생
처가 됩니다. 장생처. 그래서 저 화지만은 신금이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 통근. 제가 아까 통근할 때 제가 신유금 축토만을 얘기했는데, 이 사화는 예를 들면 뭐 천간에 경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화에 충분히 통근하는 힘이 있겠지만 저 자체에 관성의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화만 가지고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생기셔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봐서 사신 합하게 되면 그때는 금이 세력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화만 가지면은 이거는 물론 성격 자체가 좀 꼼꼼하고 정확한 그런 성격에 재성이 있으니까 뭐다 뭐 재능도 있고 한데, 일간이 약하면은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관도 감당할 수, 어차피 재성이 관을 생각하게 되면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개수가 시지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것은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물론 개수 자체가 신금을 도세주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갈 때 수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그랬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허약할 수 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반지가 5캐럿, 20캐럿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캐럿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다매금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토 투출다는 것 안 좋고, 무술시 또한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의 뿌리도 댕강 날아가 버리고요. 사무술의 뿌리를 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거의 10중 8구는 매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얘는 습토고요. 뭐 물론 이제 유금은 없다 하더라도 사축 회금이 되죠. 사유축 회금이라고 하지만은 저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간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은 사축 회금도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금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건 축에 뿌리를 두고 사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화가 일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하게 되고, 토가 일간을 생하게 되니 신금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다. 단 중요한 것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지 못한 것이고요. 을목이기도 이렇게 제해 주는 것도 조금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사에 신금 자체 뿌리를 두고 있으니. 하지만 임수 없는 것은 좀 좋지 못한 것이고요. 경인시,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목왕절에 그 목이 다시 왕이죠. 인시를 얻었으니 요 경금은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잘못된 것. 사는 항상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신금과 경금이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금이 목을 제해주는 역할을 해서 뭐 좋게는 보겠지만은 역시나 지지로 수의 기운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이때 목화운 가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가 되면은 이때는 임수가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 개수가 어디에 뿌리를 둔다? 진에 뿌리를 두죠. 진토는 수의 뭐죠? 고지가 된다. 묘지죠. 그래서 임묘되니까 뭐 상관, 자식이 땅속에 묻힌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묘지라고 해서 뭐 땅속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수고를 보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술토를 보는 것보다 100% 좋은 거지 땅속에 묻혀서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주 잘못 배운 겁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수운 갈 때는 좋지만 목화운일 때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목화운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수은 이렇게 금수운 갔을 때는 화의 기운이 요거 하나에 의지하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그죠? 그리고 한습이 매우 가중될 것이니, 예를 들어서 딸로 태어났을 때는 뭐 임진시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들인 경우에는 임진시를 쓰기가 좀 어렵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사사에서 통건 2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개수 가지고 신금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도세주옥 할 수는 없고요. 목화운 가게 되면 수의 뿌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 가게 되면 개수가 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좋지 못한 그런 생시. 갑오시 같은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건 좋을 거예요. 갑,
고시 같은 경우는 매우 조열하죠. 그죠? 수가 뿌리가 없는데 화통 가게 되면 금은 반드시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릴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좋은 생시는 병신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물론 지지육합이라고 해서 사신합수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사는 신금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금의 녹이 되는 것이죠. 신금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고요. 병화도 같이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운을 간다 하더라도 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신합해서 금의 세력을 얻었고, 또 한 가지 신중에 투출된 임수는 아니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요 국세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 가장 남녀 모두 치용할 수 있는 생시가 바로 병신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 임진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해시 같은 경우 사해상 중대니 절대 선택하지는 안 되는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